국회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번에도 대장동으로 시작해 대장동으로 끝났습니다. 일부 오해하시는 것처럼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도둑질 한 사람은 그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고 도둑질 한 사람은 이재명 아닙니까? 제가 도둑질 못하게 막던 사람이죠. 예,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지사가 출석한 두 번째 국감.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어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또 유동규 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부분의 질의응답이 눈에 띄었는데요. 자, 국감을 모두 마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입장, 또 앞으로의 행보 이분에게 듣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을 하셨죠? 김남국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행안위 국토위 국감 위원은 아니었지만 마음 졸이면서 보셨죠? 네, 저도 첫날이랑 두 번째 국감까지 굉장히 좀 긴장하면서 지켜봤었습니다. 예. 두 번을 모두 마친, 모두 본 소감, 총평부터? 첫 번째는 정말 긴장해서 잠을 거의 못 이룰 정도였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를 잘 치르다 보니까 어제 국감은 좀 덜 긴장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국토위 국감이다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외우고 준비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약간 이제 다그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그런 부분을 후보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서 다행히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계속 보좌를 하셨고 지금도 가까이에서 계속 이 의견들을 주고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데 다 네. 끝나고 나서 이재명 지사 뭐라고 하세요? 주변 분들, 가까운 분들한테. 솔직하게. 나가길 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생한 분들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많이 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생한 분들이라고 하면은 국감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거 도와준 분들? 네, 아무래도 이제 옆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챙겨주고 그런 분들이 고생을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고마움을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로써 대장동 의혹, 최소한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은 모두 털었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언론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었는데요.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됐지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반론이 보도가 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제 어떤 그 평론가께서는 그러더라고요. 100억 원짜리 광고를 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00억 원짜리 광고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네. 어느 정도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은 그러면 해소가 됐다라고 좀 자평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예. 자, 어제 국감 내용 중에 한 두어 가지 정도 좀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심상정 의원의 질의응답이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임명하신 게 맞느냐 질문을 했더니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셨어요. 그러자 심의원이 아니 그렇게까지 논란이 됐는데 국감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럼 더 큰 인사를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그 임명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국감 절차를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유동규 씨가 도시공사 사장을 했던 것은 아니었던 사실을 국감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장 직무대행까지 하셨죠? 예, 직무대행까지만 하고 오히려 사장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고요. 그건 어떤 관광공사 사장만을 한 거다라는 예?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장 직무대행을 한 것과 사장을 한 건 좀 다르다라는 의미일까요? 지금 어떤 의미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막 이제 혼동을 해서 알기로는 막 그 경기 도시공사 사장을 했던 것으로 막 착각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막 이렇게 혼동해서 기억을 했는데 국감을 통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도 사장 역할을 사실상은 하셨잖아요. 사장이 그만두시면서
이제 대장동 결정에선.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라고는 그렇게 평가를 받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책임자 사장이냐 또 아니냐라는 또 그 부분은 또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의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장 직무대행 즉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경기지사가 그 부분까지 그 임명 권한 절차까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야, 그 유동규 씨 구속 전의 근황과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지사께서 하신 말씀 국민들이 좀 처음 들은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어제 국감장에서 하셨단 말입니다. 이건 사실은 약 먹은 거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찾아보니까 예. 보도를 보고 이제 보도가 있던데라고 하면서 보도를 보고 본 사실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압수수색 당시에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했다라는 보도까지도 있었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것이? 그래서 침대에 들어넣어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이라는 이야기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도를 보고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 아마 이재명 지사가 가까운 분들과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 인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에 여러 가지를 전했던 사람들이 몇 가지를 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좀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압수수색 당시에 약 먹고 누워 있었다라는 거는 다 보도 보고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보도가 있던데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국감장에서 이렇게 표현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당시에 약 먹은 거는 저는 그거까지는 못 봤었는데 한번 그걸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또 하나 쟁점이 된 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는 과정. 요거를 알았느냐. 이 부분이 또 어제 국감장에서 화제였어요. 18일 국감에서는 신참급 직원의 건의였고 그거를 미채택한 것이었다라고 답을 하셨다가 어제 국감에서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간부들 선에서 수용하지 않은 거다. 즉 나에게까지 오지도 않았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국감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말 바꾼 거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과거에 거의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부에 있었던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문제 제기된 이후에 보도나 기사 내용 이런 것들을 보고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해서 국감장에서 사후에 이제 설명 드린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정보를 파악하고 알아낸 것을 가지고 말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한 어떤 문제 지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되어서도 어제 답변에서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뭐 개인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국가기관이 투자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높은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시점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안정성이나 뭐 수익성을 우선해서 확보하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제 2015년에 뭐 판단했을 때에는 뭐 불투명한 미래의 초과 이익보다는 안정적이고 확정적 이익을 우선해서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제 이 지사가 어제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고 그럼 18일자 대답, 20일자 대답 중에선 20일자가 맞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고발 사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 제가 좀 부지런히 넘어왔습니다. 그 법사위원이시잖아요. 네, 당내 고발 사주 TF도 맡고 계시고 지난해 4월이군요. 작년 4월에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통화 음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되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와 연관성이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이제 황당하고 엉뚱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녹취록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 해석
이런 것들을 보면 보다 더 명확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이 녹취록만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황,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예. 진술 증거 그리고 디지털 증거까지 전부 다 검찰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를 빠져나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라고 하는 아주 직접적인 어떤 진술 증거라든가 객관적인 증거까지 현재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 직접적인 어떤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지금 뭐 수사를 피해가기는 정말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네. 그 녹취록을 다 17분을 다 봐도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도 윤석열이 시켰다라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이 시켰다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 김웅 나는 고발장 제출해서 빠지겠다는 취지의 말만 나왔으니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이 상관없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윤 후보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생떼 부리고 억지 쓰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어떤 것을 증명할 때 직접 증명하는 것 말고 간접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지금 몇 가지 새롭게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가 네. 기억하지 못하는 몇 가지 녹취록 내용이 새롭게 나왔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대검찰청에서 소위 말해서 쇼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대검찰청에 접수를 하면 네네.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 있죠. 예. 예, 그런데 대검찰청에서 그런 억지로 받는 것처럼 쇼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예, 그런 권한 있는 자는 바로 그분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이요? 그리고 그분이라 하면 바로 그분이죠. 그리고 대검찰청에서 예. 대검찰청에 되게 어떤 사건, 고발 사건 다 보내면요. 예. 다 대당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다 밑에 관할 부서로 다시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이거를 직접 대검찰청에서 다뤄가지고 수사를 해놓을 수 있게 한다. 예. 그러한 어떤 배당 시스템을 뛰어넘어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바로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그분이 윤석열 당시 총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분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또 그분이 등장하는 뭐 그분의 세상 같습니다만 여기도 저기도 지금 그분인데 어쨌든 이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윤석열 총장 정도가 나섰어야지만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뭐 김경진 의원은 전혀 정반대의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아닐 겁니다. 김경진 의원님도 아마 네. 수사를 많이 보셔서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캠프에 계셔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공수처 수사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10초 남았는데요, 김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님 그 지사직 사퇴는 언제 하십니까? 곧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신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이번 주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곧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못 정하셨군요. 아니, 정하셨습니다. 정하셨어요? 네. 언제예요, 그러면? 그러게요. 이제 국민들이 듣고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이게 안 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요. 그럼 고시라는 표현을 다음 주로 쓰지는 않으니까 이번 주일 가능성이 크군요. 잘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지금 직답을 못 하시는데 이낙연 전 총리하고는 약속은 잡으셨어요? 만날 약속?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도 저희 김영배 의원님, 저 또 김종민 의원님, 또 원내대표 이렇게 같이 또 여러 명 해가지고 함께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캠프 분들은 모이셨고. 네, 같이 모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